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22년 국가제 9급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집을 보시면은 가책형 기준, 자, 가책형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 여러분이 시험지를 쭉 보세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지를 프린트해서 보시면은 일단은 문제 전체를 한번 저와 함께 조망을 해봅시다. 이번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일단 카테고리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유전, 환경, 기술. 자, 유전편에서는 6문항, 환경편에서는 5문항, 그리고 기술편에서는 8문항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기초편에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 보통 기초편에서는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유전 환경 기술에서 특정 영역에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문제는 기술편에서 좀 한두 문제가 더 나왔고 환경편에서 한두 문제가 더 적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를 보실 때 항상 뭐부터 잡는다? 이거 키워드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 아니면 틀린 것 찾아라, 이 문제죠. 그래서 키워드만 빠르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1번 키워드 뭔가요? 생장 주술제죠. 호르몬이죠. 식물 호르몬. 그다음 2번 키워드 시비량. 3번 키워드 제초제. 4번 키워드 종자 펠릿. 5번 키워드 종자 소득. 6번 키워드 혼파죠. 7번 키워드 대기 조성. 그 다음 8번 키워드 습답. 9번 키워드 산성 토양, 10번 키워드 돌연변이, 11번 키워드 전분작물, 12번 키워드 합성 품종, 13번 키워드 옹성불임, 14번 키워드 세포질적 유전자적 옹성불임, 15번 키워드 수분 수정, 16번 키워드 육종 방법, 17번 키워드 일자효과, 18번 키워드 토양 특성, 19번 키워드 기지 현상, 20번 키워드 이식재배. 이렇게 해서 20개 키워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굉장히 독특한 문제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림 형태 출제가 10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번이 나왔죠. 자, 10번 문제도 그림 문제가 사실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냥 정답을 딱 알려주거든요. 10번 그리고 14번도 그렇고, 14번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대학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육중학 문제이거든요. 근데 제 컨셉 교재에서는 이 그림을 제가 이 그림 그대로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그림 그대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수강을 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는 그냥 거저먹기여서 그냥 주는 문제였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굉장히 생소했었던 그런 문제가 될 거다.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거죠. 자, 이것이 있고, 또 상자형 문제가 몇 개가 있는지 봐봐. 1번이 상자형 문제죠. 자, 또 17번이 상자형 문제죠. 이렇게 상자형 문제 2개, 그리고 그림 제시형이 2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지금 우리는 문제 전체를 조망하고 있어요. 또 단답형 문제 중에서도 단순하게 작물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볼게요. 자,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그냥 주는 문제죠. 11번도 보세요. 이것도 작물 분류 문제인데 그냥 주는 문제죠. 또 13번도 작물 분류 문제 그냥 던져주는 문제죠. 그리고 19번도 작물 분류하는 형태인데 역시 암기가 되었으면 그냥 주는 문제죠. 근데 이게 암기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이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어렵다기보다는 암기가 안 돼가지고 정말 답답했을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물들 분류하고 단순하게 서열 나열하는 그런 문제들이 4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그리고 단답형 문제들도 있고 계산형 문제가 있네요. 계산형 문제는 2번이 계산형 문제죠. 11형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게.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단답형 문제였죠. 단답형 문제. 그리고 단답형은 없죠. 이제는 나머지는 다 지문 형태의 문제들이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 쭉 저와 함께 풀어볼 텐데,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나중에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시험 출제 경향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애는 조금 쉽게 나올 때가 있고, 어떤 애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작년에 21년도 똑같은 국가직 국어 문제를 봤을 때, 21년 문제는 쉬웠어요,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뭐 문제 풀이하고 자시고도 없었어요. 이런 문제를 왜 내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쉬웠어요. 변별력이 없었어요. 그냥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그냥 뭐 그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좋은가요? 저는 절대 반갑지 않아요. 공부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은 정말 반갑지 않아요. 왜냐면 개나 소나 다 90점, 100점인데 뭐가 그게 즐겁겠냐? 우리는 지금 상대평가하는 건데. 너희들이 점수가 낮고 내가 점수가 높아야지 합격하는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재배학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를 적당하게 조절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지도 그렇다고 만만하지도 않았어요. 딱 적당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7급 문제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9급하고 예전에는 좀 문제 난도에서 큰 차이는 못 느꼈는데 최근에는 7급에서는 확실하게 어려워진 게 느껴지거든요. 자, 갑시다. 그럼 1번 풀이. 자, 키워드 생장 주절제, 다른 말로 바꾸면 호르몬이야. 자, 그러면 3개의 문장이 제시가 됐는데 끝났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정화, 우세, 타파, 견눈, 발달이야. 자, 호르몬은 5가지가 있잖아. 호르몬 5가지 뭐가 있어?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그리고 에틸렌, ABA. 자,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견눈 측지는 요거예요. 견눈하는 요 사이토키닌하고 에틸렌 이 2개만 견눈 발달을 하는 게 있죠. 근데 선지를 보니까 에세폰, 아모1618, B9, 포스폰 D 2, 3, 4번은 생육 억제제야. 생육 억제제. 그리고 에세폰만 견눈 발달 족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정답은 1번 바로 나와주면 돼요. 이걸 틀릴 리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 선지도 보시면은 속도가 지연되고 생육이 정지된다. 낙엽을 축진한다. 여기서 낙엽을 축진하는 건 뭐가 있죠? 요게 낙엽이죠. 낙엽 축진은 즉 2층을 형성하죠. 2층 형성, 2층 형성. 예, 그러니까 역시 정답은 에틸렌 나와주면 되겠고. 2번 문제 갑시다. 자, 이거는 10이랑 계산 문제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복합비라고 있잖아요. 복합비가 20, 11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20, 10, 20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안 되죠. 이거 N, P, K의 비율을 말해요. 이거는 다른 기출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던 거야. 예. 항상 비료 그 숫자가 이렇게 3가지가 나열될 때는 NPK 순서로 나열하게 돼요. 그래서 질소가 20% 포함된 비료라는 거야. 20%.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질소 함량은 10kg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때 복합비는 질소 10kg을 주기 위해서는 이 복합비 0.2, 20%니까 0.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곱하기 5 하면은 50kg. 자, 복합비 50kg를 시용을 하게 되면은 질소 10kg를 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정답 3번. 자, 3번 문제 갑시다. 자, 키워드 뭘까요? 페녹시계. 자, 그럼 페녹시계는 우리 제초제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화학 제품 페녹시계에 해당되는 건 2,4-D 요게 있죠. 2,4-D하고 MCPB라고 있는데 MCPB는 출제가 안 돼요. 출제되는 건 2,4-D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페녹시계에 해당되는 제초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2,4-D 그것만 암기가 됐으면 정답 처리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역시 찍어야 돼요. 끝났어요. 이 문제 단답형이니까 페녹시계는 2,4-D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행성이 크고 1년생 광역잡초 속성을 갖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거고 예, 페녹시계 2,4-D. 자, 다음 문제 4번 갑시다. 정답 4번. 종자 펠릿. 틀린 것은 자, 종자 펠릿하는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종자가 매우 미세할 때. 두 번째
표면이 불균일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가벼워, 손으로 다루기 어려울 때, 이때 종잡 펠릿을 하게 된다. 자, 이 종잡 펠릿은 종실이 지금 미세하고 불균일하고 이 종실에 피복을 해가지고 종자 사이즈를 업시키는 거야. 사이즈 업시켜가지고 사람이 컨트롤하기 쉽도록 하는 것. 이게 종잡 펠릿이다. 4번, 종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 요거는 코팅한 거야. 필름 코팅이라고 해요. 필름 코팅. 자, 4번이 틀렸고 펠릿의 이유 세 가지가 요 1, 2, 3번에 해당된다. 자, 5번 문제 갑시다. 종자 소득 옳은 것은 정답 3번이고, 자, 1번 화학적 소독, 세균, 바이러스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자, 화학적 소독은 화학약품을 처리하는 거죠. 액체를 처리해도 되고 분해 소독해도 되고, 어쨌든 바이러스는 제거가 안 돼요. 예, 종자 내의 바이러스는 제거가 안 돼요. 틀렸고, 2번 맹류, 냉소, 온탕침법에서 100도씨에 처리한다. 냉소 온탕침법은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처리하지 않아요. 예, 보통 50도 정도, 55도 정도에 처리를 하고 100도씨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 55도, 그 전후에요. 50도보다 남짓. 50도에서 55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3번 공류 종자는 온탕침법을 이용하고 채소 종자는 건열 처리를 한다. 예, 보통 공류는 온탕침법을 한다. 그리고 채소는 건열 처리를 한다. 4번 친환경 농업에서 화학적 소독을 선호한다. 자, 화학적 소독이라고 하면 화학약품을 처리하는 건데 이게 친환경은 아니죠. 틀렸죠? 자, 정답 3번. 역시 5번 문제도 그냥 주는 문제야. 이걸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기출문제에서도 기출보다 모의고사에서 제가 몇 번 다뤘던 그런 문제들이죠. 자, 6번 문제 봅시다. 자, 키워드 혼파 틀린 것. 정답 4번. 자, 화분과, 보통 혼파라고 하면 화분과랑 붓과랑 같이 섞어서 파종을 하게 되죠. 혼파를 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단점이 있어요. 관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혼파했을 때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4번처럼 혼파를 하게 되면 콩과 목초만 파종할 때보다 건초 제조가 더 쉽다. 보통 콩과 목초에서 수분 함량이 높아요. 콩과에서 수분 함량이 높아서 부패할 수 있는 것을 화분가와 같이 혼파를 하게 되면은 건초를 만들 때 유리하다야. 1번 화분가와 콩가 섞이면은 가축 영양상 유리하다. 잡초 경감 효과가 있죠. 그러나 병충해 방제나 최종 작업 자체는 곤란하죠. 상번초, 하번초가 섞이게 되면은 상번초 위에서 자라는 식물, 하번초 토양 근처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공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 다음 7번 문제 키워드 대기 조성 옳은 것은 정답 1번 광포화점에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제한 요인이 아니다. 자, 1번 문장은요, 이거는 작물 생리학에서 정리되는 문장이거든요. 자, 우리 환경이잖아. 유전, 환경, 기술할 때 이 환경편에 카테고리가 뭐가 있죠? 스와 틀. 요게 있잖아. 이 중에서 에어가 CO2, 그 온도, 그리고 광 있죠.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CO2 온도 광 조건인데, 자, 광 포화점이라고 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광이 최대치까지 이른 상태, 광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이지. 그럼 여기서 제한 요인이 되는 건 뭐겠어? CO2하고 온도가 제한 요인이 되겠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식물체 생육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광은 이미 만족했으니까 얘네들 두 가지가 제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산소에 따라서 호흡의 지장을 초래한다. 예, 맞아요. 우리 대기 중 산소는 21%잖아. 산소 농도가 10% 이하가 되거나 또는 90% 이상이 되면은 호흡 장애가 나타나요. 3번 과일 채소 이 CO2 중에 저장하면 pH 변화가 유발된다. 예, 보통 우리가 과일 채소를 저장할 때는 저온 조건 4도 그리고 CO2는 약간 높게 처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CO2를 처리를 하게 되면 pH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pH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4번 암모니아는 변색을 초래한다. 예, 암모니아 가스가 잎의 흑색 반점을 초래할 수 있어요. 흑색 반점을 초래한다. 자, 다음 문제 8번 습답 틀린 것은 정답 2번. 자, 습답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습답의 가장 큰 문제. 수분이 많아서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라 수분이 많아서 결국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습답
부족으로 인한 습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2번에 산소 부족으로 인한 장애는 습해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산소 부족이 사실 다예요. 산소 부족 때문에 뿌리가 생존하기가 힘들어져요. 호흡하기가 힘들어지죠. 자, 뿌리 호흡이 어려워지고 뿌리가 썩게 되고 그러면 양분과 수분 흡수도 어려워지겠죠. 1번 호흡장애, 무기성분 흡수 저해. 3. 지온이 높고 메탄가스, 질소가스. 자, 이런 환원 조건에서 메탄가스, CH4가 되겠죠. CH4, H2S, 황화수소, 또 암모니아, 질소가스는 NH3,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것들이 다 독성가스가 되죠. 생성이 된다. 4번 토양 전염병 전파가 많아지고 쇠약해지고 병충해 발생 증가한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9번 산성토양에 강한 작물로만 묶인 것은 자, 요거 단답형 문제잖아요. 산성에 강한 거 일단은 약한 거 먼저 여기서 찾아볼게요. 산성에 약한 게 뭘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1번에 콩이 눈에 띄어야 돼. 콩. 그리고 4번에 팥이 눈에 띄어야 돼요. 콩, 팥은 뭔데? 두가잖아. 두가는 근류균이 공생하기 때문에 근류균은 산성을 굉장히 싫어라 해. 자, 그럼 1번, 4번 제꼈죠? 그러면 2, 3번 중에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3번을 보니까 가지고추가 나와있죠? 가지고추가 산성에 약해요. 가지고추가. 산성에 약해요. 예, 그거 갖고서 정답 2번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실제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많이 다뤘던 거기 때문에 뭐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건 암기가 안 되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10번 문제 갑시다. 게놈 돌연변이 해당되는 것은 자, 정상 게놈 2에는 6이야. 2에는 6. 그런데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2에는 5가 나왔죠. 2에는 5. 이게 뭐야? 2에는 5라는 게 2n 자체가 5가 아니라 2n에서 하나가 빠진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2n 마이너스 1, 5가 되는 거죠. 자, 2n 플러스 1인 경우도 있죠. 그럼 몇 개가 나와야 돼? 7개가 나와야 되죠.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해? 1염색체. 이거는 3염색체라고 하죠. 1염색체, 3염색체. 또는 2n 마이너스 2. 이거는 0염색체라고 하죠. 또는 2n 플러스 2. 이거는 4염색체라고 하죠. 예, 모노소믹이라고 하죠. 모노소믹, 트리소믹, 예, 눌리소믹, 테트라소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자, 뭐 그림 별거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빠진 거니까 1염색체 모노소믹에 해당된다. 11번 갑시다. 만약에 이 그림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하나, 둘, 셋. 그림이 이렇게 나왔잖아. 만약에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으면 한 개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반수체가 되는 거죠. 예. 이거는 2에는 6, 얘는 n은 3이 되죠. 2에는 6, 얘는 n은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반수체라고 해야 돼. 자, 11번 갑시다. 정답 1번. 전분 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됐죠. 전분. 일단은 나머지 또 볼게요. 2번 콩은 뭘까요? 단백종자죠. 전분 작물이 아니라 단백종자. 또 3번 땅콩은 뭘까요? 지방종자죠. 지방종자. 4번 아주까리 뭘까요? 지방종자예요. 그럼 남는 건 1번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분 작물로 대표적으로 옥수수, 감자가 있고 또 고구마가 있죠. 감자, 고구마. 12번 갑시다. 합성품종 틀린 것은 기본적으로 합성품종은 다계교배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곱하기 여러 개, 대여섯 개 품종들을 자, 자식계통을 여러 개의 자식계통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여러 개의 자식계통을 지들끼리 자유롭게 수분 수정될수록 방임시켜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합성 품종 같은 경우는 정답 4번 자연 수분에 의한 유지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자연 수분 시키는 거예요. 1번 대여섯 개의 자식계통이죠. 이렇게 대여섯 개 자식계통을 다계교배한 거고 2번 타식성 사료작물에서 많이 이용한다. 자식계통을 A, B, C, D 대여섯 개 자식계통을 만든다고 했잖아. 사실 자식계통 만드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방임수분 자체는 어쨌든 자식계통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방임수분시킨 거니까 인공 수정하지 않죠. 지들끼리 교배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방임수분 계통 만드는 게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료작물에서, 사료작물은 큰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경제작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입 비용이 비싸면 안 돼. 예. 저렴해야 된다. 자, 사료작물에 많이 이용한다. 또 환경에 대한 안정성이 꽤 높게 나타나죠. 다음 문제 봅시다. 13번 정답 2번. 자, 웅성부림성을 이용하죠. 일대 잡종 종자를 생성하는 방법. 자, 여긴 세 가지가 있죠. 자가불합성을 이용하는 방법, 웅성부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공교배하는 방법 나왔는데, 웅성부림에는 제가 암기를 어떻게 하자 그랬죠? 옥양, 상당, 고추, 벼밀, 쑥갓 이렇게 암기하고 그랬었죠. 자, 정답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가불합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배축가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 배축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인공교배하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세포질적 유전자적 웅성부림 CGMS죠. 이 CGMS를 이용해가지고 F1 종자 최종하는 방식인데, 정답은 2번이죠. 자, 우리 이거 삼계통법이라고 하잖아. 자, CGMS를 이용한 F1 최종하는 방법에는, 자, 삼계통법이 있고, 이계통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삼계통법이 이제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거고, 이 삼계통법은 A계통, B계통, C계통이 필요하죠. A, B, C계통. A계통은 불임친이죠. 웅성 불임친. B계통은 유지친이라고 하죠. 유지친. C계통은 임성 회복시켜주는 회복친이라고 하죠. 회복친. 자, 그리고 이 안에 핵 안에 유전자형을 보면 스몰 rf, 스몰 rf죠. 여기도 스몰 rf, 스몰 rf죠. 그 다음에 회복치는 반드시 라지 rf, 라지 rf. f는 의미 없어. f가 의미 없어. r만 보시면 돼.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라지 r, 라지 r이야. 됐죠? 그 다음에 요게 불임인 스틸리티. 그리고 이게 유지친, 핵 안이 불임이기 때문에 세포질은 임성을 가져야 돼. 그래서, N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배해서 태어난 그 자식계통은 핵 안은 어차피 스몰 RF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세포질은 엄마를 따라가야 되죠. 여기서 엄마가 왼쪽, 아빠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엄마 S를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랑 회복친이랑 교배해서 그 다음 세대, 자, 핵내는 어떻게 되죠? 스몰 r, 여기는 라지 r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받았으니까 라지 r f, 스몰 r f 해서 요 라지 r 때문에 임성이 회복이 되죠. 요 라지 r 때문에 임성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세포질은 못 따라가? 엄마, 아빠, 왼쪽이 엄마, 오른쪽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 S를 따라간다. 근데 여기에서 회복치는 임성을 갖던 불임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S도 되고 N도 돼.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가는 요게 가가 되겠죠. 가는 요것이 되겠고, 스몰 r. 그 다음 나가 요게 나죠. 요 임성을 가져야 되겠죠. N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는 회복친의 핵 내가 되죠. 라지 R이 와야 되고요. 라지 R. 그리고 라는 요게 라가 되겠죠. 예. 요게 라가 되죠. 요게 라가 S가 되겠죠. 왜냐면 요게 S이기 때문에 S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계속 엄마고 이게 꽃가루를 제공하는 거죠. 얘가 엄마. 얘 엄마는 체종량이 많아야 돼요. 체중량이 많아야 되고, 얘는 꽃가루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얘는 화분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 자, 요 그림은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워낙 많이 했고,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걸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 예. 최소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전혀 틀리지 않는다. 만약에 틀렸다, 어떡할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죠. 좀 게을리한 거죠. 자, 15번 갑시다. 15번 수분 수정 틀린 것은 정답 3번. 자, 3 속시와 겉시는 모두 중복 수정을 한다. 자, 식물은 종류가 어떻게 되죠? 종자식물이죠. 그리고 포자식물 있죠. 종자식물이 있고 포자식물이 있는데, 포자식물은 우리는 관심 대상이 아니죠. 예, 포자식물에는 뭐 양치식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종자식물은 나자식물과 피자식물. 나자가 겉이죠. 이거는 속시식물이죠. 자, 이것이 중복수정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중복수정 없죠. 피자에서만 중복수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너무 쉽게 줬어.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됐다. 1번 한 개체에서 암수술의 성숙기가 다르면 타가수분이 이루어지기 쉽다. 자, 보통 암술과 수술 성숙 시기가 달라요. 암술하고 수술 개화 시기가 완전 다른 시기야. 그럼 수정이 안 되겠지. 이때 옥수수가 그렇잖아. 타식성을 유도한다. 2번 타시성 작물은 자시성보다 유전 변이가 크다. 그렇죠. 타시성은 나 혼자서는 수정이 안 되니까 반드시 외부의 꽃가루를 받아야 되니까 유전적 변이가 크다. 4. 옥수수는 2n의 배와 3n의 배우가 된다. 그냥 주는 문제죠. 배는 2n, 배우는 3n. 자, 16번 육종 방법. 정답 2번. 자, 이렇게 선지가 길어질 때는 주어부터 확인하는 방법 보면 되겠죠. 또 육종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1. 개통육종, 2. 집단육종, 3. 여교배, 4. 여교배. 이로 세 가지 육종법에 대해서 출제를 했는데, 자, 2번 육종의 가장 기본은 뭐가 된다? 육종의 가장 기본은 개통육종과 집단 육종, 이 두 가지가 있죠. 개통육종과 집단육종. 자, 개통육종은 F2에서 개체를 선발을 하죠. 반면에 얘는 F5에서 개체를 선발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F2는 뭐야? 초기 세대가 되는 거고 F5는 후기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세대의 질적 형질을 대상으로 선발이 들어가고 후기 세대에서는 양적 형질을 선발하게 된다. 그러면 2번 집단육종은 요거니까 초기 세대부터 선발한다? 아니죠. 초기 세대부터 선발하는 건 이거죠. 여기서는 후기 세대를 선발하는데 양적 형질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거죠. 틀렸죠. 너무 단순하게 출제를 했어요. 1번 개통육종은 세대를 진전하면서 개체 선발과 개통 재배. 여기서 F2에서 개체 선발하고 F3에서 개통이 선발이 돼요. 개통이 성립이 돼요. 그 다음 3. 여교배는 처음 한 번만 사용한 교배친은 1회친이라고. 한 번만 교배한 건 1회친이라고 하죠. 반복적으로 교배되는 건 반복친이라고 하죠. 4. 여교배는 우량품종의 한두 가지 결점 보완에 대해서. 자, 여기서 우량품종은 반복친이 되죠. 우량품종은 반복친이 되죠. 그러니까 반복친이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1회친의 특별한 질적 형질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교배를 하게 되죠. 자, 16번도 너무 쉬웠어요. 이거 그냥 주는 문제란 말이야. 15번도, 16번도 주는 문제. 자, 17번 볼까요? 17번은 조금 여러분이 까다롭게 느꼈을 것 같아. 일장효과, 옳은 것은 기억. 빛을 흡수하는 피토크롬이라는 색소 단백질과 연관되어 있다. 자, 사람은 눈이 있기 때문에 빛을 수용하죠.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잖아. 식물체는 눈이 없죠. 그래서 식물체는 빛을 어떻게 감지한다고 했지? 피토크롬이 감지한다라고 했죠. 피토크롬은 빛을 감지하는 색소 단백질이다. 맞고요. 니은 일장효과의 유효한 광파장은 일장형에 따라 다르다. 자, 일장효과 저도 이거 많이 했었잖아. 버널리제이션하고 일장효과 비교하면서 비교표를 제가 많이 해드렸죠. 일장효과는 장일식물이냐 단일식물이냐에 따라서 이 파장에 따라서 개화하는 게 달라진다라고 했고, 일단 660 나노미터 파장에서 개화가 유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가 아니라 장일이든 단일이든 660 파장에 반응을 한다. 그 다음 디귿 명기에는 약광일지라도 일장효과가, 예, 맞아요. 일장효과는 약광에서도 반응이 나와요. 약광에서도. 근데 약광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려면 이 약광보다는 강광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자, 리얼 독고마리는 대표적으로 단일식물이다. 자, 독고마리는 우리가 단일식물 하면 장일에 의해서 단일에 의해서 개화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단일에 의해서 개화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단일식물을 야간 조파를 하게 되잖아. 야간 조파를 하게 되면 얘가 개화가 안 되죠. 예, 야간 조파를 하게 되면 개화가 안 돼요. 얘는 단일에 의해서 개화가 돼야 되는데, 자, 개화가 돼야 되는데 야간 조파하면 개화가 안 된다. 이때 야간 조파할 때도 파장은 660 나노미터가 효과적이죠. 자, 근데 독고마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단일식물이야. 그럼 단일에서 개화가 된단 말이야. 단일에서 개화가 돼야 돼. 근데 독고마리는 8시간 이하에, 그러니까 독고마리는 8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10시간이 기준이야. 10시간 처리를 하게 되면, 10시간 연속 암기를 주게 되면
10시간, 단일이라는 10시간 연소 감기를 주게 되면 개화를 할 수 있어요. 개화를 할 수 있어. 그러나 10시간이 안 되잖아. 10시간 이하 연소 감기를 주더라도 상대적으로 장일 상태를 만들면 개화가 촉진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10시간 이하가 되면은 장일 상태가 아니라 단일 상태일지라도, 자, 10시간, 자, 일단은 여러분 리을번에서 틀린 건 8시간 자체가 틀렸어요. 10시간이어야 돼. 자, 10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10시간 이상 되면은 개화가 돼. 그리고 10시간보다 짧아지면은 개화가 안 돼. 그게 포인트야. 그게 결론이야. 다시 독고마리는 10시간보다 밤이 길면은 개화된다. 10시보다 짧으면 개화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미음. 장인식물의 경우 야간 조파를 해도 개화 유두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자, 여기서 야간 조파는 어디서 나타나? 단일 식물에서 야간 조파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장인식물에서는 야간 조파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보통 재배학 수준에서는 야간 조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생리학에서는 이게 장일 식물에서도 야간 조파의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미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맞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 세모 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비읍, 장일 식물은 질소가 풍부하면은 생장수가 빨라져 개화가 촉진된다 했는데, 자, 질소가 풍부해서 개화가 촉진되는 것, 특히 질소를 좋아하는 건 장일 식물이 아니라 단일 식물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단일이죠. 질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일 식물에 질소가 풍부하면 개화가 촉진된다. 자, 틀렸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틀린 걸 명확하게 가려볼게. 니은번이 확실하게 틀렸어. 660에서 일정 효과가 나타나고, 또 리을번이 틀렸어. 독고마리는 10시간이 기준이야. 10시간, 야간 온도가 10시간보다 길면은 개화. 그렇지 않고 짧으면은 불량하다. 그리고 비읍번이 틀렸어. 그래서 지금 선택지를 보면은 옳은 것 3개, 틀린 것 3개니까 나, 라, 바를 소거를 하면은 남는 거는 1번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미음번 같은 경우는 이걸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출제자가 원하는 건 틀린 것만 소거를 하면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예,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때는 수험학적으로 접근하면, 수험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수험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자, 다음 문제 가자. 18번. 정답 2번. 자, 토양 특성. 자, 2번에 암모늄 태질소를 논토형의 환원증에 공포한 비유가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논토형 하면은 산화층, 환원층 두 가지 층 있죠. 산화층에서는 암모늄태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 형태로 산화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용탈이 되죠. 용탈이 돼서 NO3 마이너스는 질소 가스 형태로 휘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질소는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논토양이야. 예. 논토양. 자, 이런 암모늄태와 질산태는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럼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죠. 안정적으로 토양 속에 유지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NH4 플러스. 어느 층이야? 환원층의 이 형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식물 뿌리가 흡수할 수 있다는 거. 자, 2번이 틀렸네요. 비유가 오히려 좋다. 1번 토양 pH가 올라감에 따라 토양 산화환원 전위는 내려간다. 예, 이거 pH하고 EH 관계도, 자, EH가 0.6V, 여기가 0.3V. 자, 0.3V. 여기가 EH가 높아지고 EH가 낮아지죠. 이렇게 EH가 낮아지면 pH는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자, EH하고 pH는 역관계야, 역관계. 자, 이것도 제가 문제에서도 만들어 드렸었고 했죠. 3번, 공정질소 구정균, 호기성, 아주토박터, 혐기성, 클로스트리디움 있죠. 그리고 공생하는 건 누구야? 라이조비움, 여기 있죠, 라이조비움. 4번, 밤수 조건에서 닥터 환원층에서 황산염이 이렇게 환원층에서 황은 어떤 형태가 된다? H2S가 되죠. 예. 탄소는 H2S가 되죠. H2S가 아니라 탄소 같은 건 CH4가 만들어지죠. 예. 황은 환원이 되면은 수소가 붙으면 되죠. 탄소가 수소가 붙으면 환원이 되는 거죠. 수소 붙었죠.
자, 이것도 18번 문제도 그냥 주는 문제야. 너 틀릴 수가 없어. 이걸 틀리면 말도 안 돼. 가장 기본 개념이거든요. 가장 기본 개념. 19번 문제. 기지현상. 순서대로 날된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 암기가 안 되면 그냥 틀리는 문제죠. 그래서, 기지현상이 심한 것. 기지현상이 심한 것. 수박이 가장 심하죠. 수박 같은 경우는 몇 년? 5년 휴작해야 되고, 감자는 2년. 시금치는 1년, 딸기는 연작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것들도 1년, 2년, 3년, 5년 휴작 기간이 있잖아요. 이걸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근데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작물 종류들이 가지가지 많다 보니까 사실 암기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을 좀 괴롭히지 않았을까. 자, 20번 문제 갑시다. 자, 이식재배 틀린 것. 정답 4번. 묘상에 묻혔던 깊이로 이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조지에서는 다소 얕게, 습지에서는 다소 깊게 한다. 자, 이걸 틀릴 수도 없죠. 자, 건조할 때는 표토에다 이식을 해야 돼, 깊게 이식해야 돼. 건조할 때는 깊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습지에서는 깊게 하면은 산소 공급이 더 안 되죠. 습지에서는 어떻게? 표토 위쪽으로, 최대한 바깥쪽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예. 1번. 보온 육묘를 하면 생육기간이 연장되어 증수를 깨 된다. 예, 육묘할 때 보온 육묘하면 보통 육묘가 수량 증대 효과가 있죠. 본포에 전작물이 있을 경우, 앞작물이 있을 경우 전작물 수확 후 이식함으로써 경영 집약화가 가능하다. 예, 이모작이 가능하다. 12는 이식하기 전에 실시하며 미숙퇴비는 작물 뿌리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자, 퇴비는 완숙퇴비가 있고 미숙퇴비가 있는데 완숙퇴비가 좋은 거예요. 완숙퇴비는 식물 뿌리가 직접 닿아도 괜찮아요. 근데 미숙퇴비는 얘가 산성이 나타나요. 얘가 pH가 산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뿌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퇴비 중에서도 풍부하게 숙성이 돼야 된다. 완숙되어야 된다라는 거. 자, 20번 문장 같은 경우는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4번 틀리면 안 되죠. 예,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여기서 자, 20번 문제를 조금 빠르게 한번 보자. 1번 틀리면 되겠니? 에세폰? 안 되지. 2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 복합 비율에 대한 요 비율, NPK 요 비율을 몰랐으면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거 보면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계산 이거 못하는 분들은 이 계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기분이 안 된 분들이에요. 예, 요거를 몰랐을 수는 있어요. NPK가 20, 10, 12가 이게 NPK인지 몰랐던 분들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근데 이 계산 자체를 못한 분들은 기분이 안 된 사람들이야. 자, 3번 페녹시 이거 암기가 돼야 되고, 종자 펠릿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종자 펠릿이요. 예, 종자 펠릿하고 필름 코팅이 같이 같은 카테고리 같은 페이지에서 우리가 교재에서 정리를 하고 있잖아. 그다음에 5번 종자 소독도 틀리면 안 되고, 홈파도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기 조성도 조금 여러분이 이거 생소한데 1번 문장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번도 틀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9번, 10번. 10번은 좀 이게 뭐지? 라는 당황스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1번, 12번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 13번도 틀리면 안 되고, 14번은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 장사원을 몰랐던 분들은 뭐 찍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15번 틀리면 안 되고, 16번도 틀리면 안 되고, 17번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번 틀리면 안 되고, 이 19번이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됐으면 혼란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 20번 틀리면 안 되고. 자, 그럼 여러분이 틀릴 만한 문제는 17번, 19번, 17, 19번 그 정도. 그리고 틀릴 만한 것 10번하고 7번이 좀 생소했을 것 같다. 7번, 10번이 생소했을 것 같다. 그리고 4번은 헷갈렸을 것 같아. 4번은 헷갈렸을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틀리면 안 돼. 3번 암기 안 하면 그냥 틀리는 거죠, 뭐. 예. 그리고 단답형 암기 안 하면 틀리는 거고.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문제가 나름대로 출제자가 신경을 썼어요. 예, 이 변별력을 가려내기 위해서 분명히 신경을 쓴 문제였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였다. 그래서 진짜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할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해서 22년도 국가직 9급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